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소중한 제 용돈으로 이루어지는 오늘의 리뷰, 바로 청모안의 슈퍼 윈저트입니다. 윈저트를 끝으로 청모안의 슈퍼 그랑조 시리즈는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오래 걸렸네요. 중간에 이게 다른 제품 먼저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들을 먼저 만들고 리뷰를 하느라고 이 녀석이 가장 뒤로 밀리게 됐거든요. 조립을 칸 마치고서 이렇게 바로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 청모안의 윈저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슈퍼 윈저트는 마동전사 중에 한 명인, 일본명으로는 가스고요, 한국명으로는 용이었죠. 키 작고 약간 통통한 친구가 타던 그런 기체입니다. 우리가 보통 RPG 게임을 많이 접했을 때 활을 사용하는 캐릭들이 보통 민첩력이 높은 캐릭터로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활을 많이 다루는 엘프들이나 보면은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다 날씬하고 그런데, 그랑조트에서는 그 상식을 깨고 힘캐일 것 같은 캐릭터가 바람의 마동 전사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활을 쏴보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민첩캐는 쏠 수가 없어요. 팔 힘이 엄청나야만 활 시위를 당길 수 있거든요. 이 그랑조트에서 버스가 이 활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힘 좋은 그 캐릭터인 게 아주 고증을 잘 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가스가 타는 기체고요. 한국명으로는 피닉스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뭐 피닉스를 떠올릴 만한 빨간 부분이 사실 이 가슴에 클리어 부분 말고는 없는데 왜 피닉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피닉스는 불인데 왜 피닉스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그 주인공 성격이 불 같은가? 아니, 그 거스의 성격을 보면은 예의 바른 청년인데 오히려 왜 피닉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마에 저 왕관 때문에 그럴까요? 이 새 날개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활 자체도 새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바람의 마동왕이어서 피닉스라고 이름을 지은 걸까요? 하여튼 왜 피닉스라고 이름을 지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명으로는 윈저트죠. 아쿠아비트보다는 출연량이 조금은 돼요. 아쿠아비트와는 달리 소환하는데 뭐 그렇게 큰 제약이 따르진 않고, 이 바람이 있는 곳이면 소환이 가능한 마동왕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적인 바람이어도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쿠아비트보다는 훨씬 출연량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그랑조트와 비교해보면은 출연량이 적은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보시면은 청모안답게 프로포션이 길쭉하고 늘씬한 편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랑조트와는 다르게 디자인이 좀 많이 좀 세련되게 리파인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윈저트의 기본 박스 디자인입니다. 그 윈저트의 모습과 조립 난이도를 알려주는 별 표시 옆모습인데, 어느 정도 액션 포즈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무기들이 들어있는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틀 모드일 때, 페이스 모드일 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트룸 카이저를 쓸 때 그 이펙트 파츠고요. 앞에서 이제 발사되는, 그리고 이 클리어 파츠로 된 그 게타의 스토나 선샤인 같은 이펙트 파츠가 3개가 들어있는데요. 폰에서 주문을 외우고 마법을 시전할 때 사용하는 이펙트 파츠입니다. 네, 그리고 슈퍼 윈저트 본체와 그 윈저트의 무기인 슈트룸 카이저, 슈트룸 카이저의 화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펙트 파츠가 클리어로 된 것 하나와 불투명한 제품이 하나가 이렇게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크기는 같아요. 하나는 클리어고 하나는 클리어가 아니고 그 차이예요. 네, 그리고
슈트룸 카이저의 그 에너지 볼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 화살, 이게 이제 마법이 모여서 나가는 건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마법으로 뭉쳐진 아마 에너지일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실제적인 저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발사될 때는 요 화살 방식으로 발사되는 게 아니라 X자로 발사되는 방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시면은 요 화살 모양이 두 개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불투명한 노란색으로 들어 있고 하나는 클리어 제품으로 들어 있는데 요 클리어 제품을 보시면은 요 안쪽으로 약간 그 펄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기포도 있고 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한 느낌을 줍니다. 뭐 이런 나름 이런 디테일 넣어준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넣어줘야 됐나 하는 느낌도 있지만요. 슈트룸 카이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서는 활 모양이고요. 앞쪽에서는 X자로 그 더블궁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슈트룸 카이저는 처음에는 일자였잖아요. 그냥 일반 활이었다가 슈퍼 슈트룸 카이저로 바뀌면서 X자로 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녹색 부품에 이렇게 흰색 플라스틱 파츠를 끼워서 포인트를 주었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도 나름 무늬가 잘 새겨 있고 패널 라인도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활을 쏠 수가 있나? 네, 어차피 이거는 마법으로 쏘는 활이니까요. 디자인이 어떻든 들기 편하면 되겠죠. 이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슈트룸 카이저의 이펙트 파츠인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교체해서 끼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얘는 X자가 이렇게 별로 크지가 않은데 날아가는 거 왜 X자가 이렇게 크죠?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탠드를 써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두고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장식장에다가 이거를 굳이 장식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이펙트 넣어준 건 고맙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도색인지 아니면 사출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투톤 그라데이션으로 엷은 하늘색과 짙은 파란색으로 톤 그라데이션을 넣어줘서 나름 제법 볼법합니다. 이런 걸 주느니 차라리 좀 품질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기본 손이 들어있는데요. 주먹 손이 한 쌍, 무기를 쥘 수 있는 손이 한 쌍. 네, 이렇게 편손이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총 3쌍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활시를 당기는 손이죠. 하나가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이거 오른쪽 손만 들어 있네요. 이건. 그리고 조립하고 나면은 정크 파츠가 조금 남습니다. 헤드 쪽에 이 정크 파츠랑 관절 쪽 정크 파츠가 남고요. 몇 가지 정크 파츠가 더 남습니다. 가슴 쪽과 이거는 골반 쪽에 들어가는 파츠거든요. 이게 좀 남아요. 투명 스탠드가 하나 들어 있는데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슈트룸 카이저의 그 이펙트 파츠를 세울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그리고 마법진 밑에 스탠드 받침대가 있고 페이스 모드 때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스탠드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설명서는 시인성은 좋습니다. 요새 중국 제품들이 설명서들이 참 친절해요. 머리를 조립할 때 어느 부품들이 이렇게 쓰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해 주고 있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알아볼 수 있고요. 컬러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못 알아먹을 정도의 그런 인쇄 정도도 아니고요. 인쇄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시인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총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테일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쿠아비트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전에 리뷰했었던 슈퍼 그랑조트와 슈퍼 아쿠아비트하고 비교해보면은 좀 디테일은 오히려 윈저트가 조금 더 원작에 더 가깝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아쿠아비트가 가장 원작과 좀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그랑조트는 나름 리파인이 잘 되었구나 라는 느낌이라면은 슈퍼 윈저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원작과 좀 비슷하게 좀 약간 짤뚱한 모습이 좀 보이긴 해요. 물론 청모한답게 많이 리파인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원작의 느낌이 좀 살짝은 난다고 해야 될까요? 윈저트로서 가져야 될 느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리파인된 부분 같은 걸 보시면은 요 머리 부분의 패널 라인이라든가 어깨 장식의 패널 라인 다 각자 이렇게 패널 라인이 잘 파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 세련되게 보이죠. 그리고 다리 부분에 이렇게 바람을 형상화한 이런 형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재미있고요. 이렇게 날개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을 통해서 뭔가 좀 세련됨을 보여주려고 좀 노력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호불호의 영역이 좀 있죠.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원작 지향주의이기 때문에 원작과 다른 모습이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원작보다는 뭔가 좀 세련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패널 라인이라던가 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파인된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 슈트룸 카이저예요. 윈저트의 무기이죠. 활이고요. X자 형태의 모습에 이중으로 활이 겹쳐진 모습입니다. 이쪽이 뭐 더 X자로 벌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고요. 뭐 이렇게 뭐 분할이나 패널 라인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잘 파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개를 껴주면 좋긴 한데 이게 문제는 무게를 못 버텨요. 발목 관절이 좀 약해서. 네, 그리고 이 슈퍼 그랑조트 시리즈가 좀 괜찮은 게 여기 가슴 부분 보시면 이렇게 클리어 안쪽으로 이게 디테일들이 있어요. 안쪽으로는 이제 은박으로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 위에 내부로 디테일이 있는 클리어 파츠를 이렇게 끼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한 입체감을 줍니다. 이런 거는 괜찮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 윈저트는 요 안쪽에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쓰입니다. 그리고 요 눈 부분, 요 가슴의 요 눈 부분, 요 부분은 도색을 해서 나온 부품이에요. 오히려 바람이니까 얘가 좀 파란색이어야 되지 않나 라는 느낌이었는데 녹색하고 바람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녹색을 사용했는지, 아무래도 아쿠아비트가 이제 파란색을 써가지고 얘가 파란색을 쓰기에는 좀 그랬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바람이 자연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녹색을 쓰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있어요. 녹색이라서 그런지 눈은 편합니다. 보는 눈은. 스트롱 카이저의 그 에너지 볼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보시면은 요 화살 모양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제 불투명한 노란색으로 들어있고 하나는 클리어 제품으로 들어있는데, 클리어 제품을 보시면은 안쪽으로 약간 그 펄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포도 있고 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한 느낌을 줍니다. 나름 이런 디테일 넣어준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넣어줘야 됐나 하는 느낌도 있지만요. 가동을 보시겠습니다. 목은 앞은 이만큼, 뒤는 이 정도 젖혀지고요. 360도 회전이 잘 됩니다. 보시면 뭐 걸리는 게 없어서 뭐 회전은 잘 되고요. 그리고 목이 밑에 쪽과 위에 쪽이 다 볼 조인트예요. 그래서 밑에 쪽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위에 쪽도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이 좀 건들건들 되는 편이긴 한데 양쪽 다 볼 조인트라 그만큼 그 목의 움직임에는 자유도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좀 목이 상당히 좀 헐겁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여기 순접으로 해가지고 좀 코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더라고요. 가슴 앞으로 빠져서 이렇게 숙이는 게 돼요. 허리를 숙이는
가동을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도 어느 정도 젖혀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허리는 그냥은 안 움직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랑조트와 아쿠아비트와는 다르게 이 허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지게 되어 있는데, 요걸 젖혀 놓으면은 허리 이제 가동이 가능합니다. 사이드 스커트 때문에 좀 잘 안 돌아가거든요. 이 정도까지 안 돌아가진 않는데, 네, 이렇게 좀 돌아가요. 어느 정도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깨는 보시면 이 안쪽에서 이렇게 크게 빠져서 앞으로 이렇게 젖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뒤로도 이 정도 젖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이 훨씬 더 많이 접혀지죠. 그리고 위로도 이 정도 어깨 커버는 움직이긴 하는데, 네, 이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쭉 위로 빼줄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깨 장식은 요거 잘 돌아가고요. 요것도 잘 움직이고요. 그리고 요 상박 부분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팔 관절은 비중 관절이지만 90도 정도 접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쪽을 잘 접고 해도 어차피 잘 안 접혀요. 그리고 네, 손관절은 볼관절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목 안쪽으로 한번 꺾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팔 쪽의 가드는 변신 때문에 위 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는 이 몸 쪽에 옆구리 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C형 관절이기 때문에 좀 잘 빠져요. 만지실 때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 관절은 네, 앞으로 이 정도까지. 옆에 스커트가 없으면은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커트가 좀 걸리적거립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만 접혀집니다. 이렇게 많이 접혀지는 건 아니에요. 90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청모한 그랑조트 시리즈가 보시면은 이 다리 가동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중 관절을 통해서 접혀진다곤 하지만 무릎 안전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자면 되긴 하는데 그게 온전한 의미의 무릎 안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옆으로는 네, 180도 가까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 대신에 이쪽 사이드 스커트를 잘 좀 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이쪽에서 회전이 가능하긴 한데요. 이게 가동폭이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가동폭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다리를 완전히 핀 상태에서는 360도도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확 피지 않고 이게 접은 상태에서는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발목은 뒤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옆으로는 이 정도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 회전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좀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발은 이 부분을 기점으로 앞꿈치가 살짝 들려지는데 아쿠아비트나 그랑조트에 비하면은 좀 많이 안 들어지는 편이에요. 백팩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날개가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약해서 이쪽이 맛이 갔어요. 이 부분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예, 움직이면은 이게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순접으로 고정을 시켜 놓버렸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좀 보기 안 좋게 됐어요. 이쪽은 제가 이 푸핀을 깎아서 그나마 좀 움직임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뒷 날개는 이렇게 뒤로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대충 가동은 이런 식이고요. 우선 페이스 모드로 변신하기 위해서 밑에 목을 뒤로 옮기고요.
고개를 좀 밑으로 푹 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날개는 원래 이 정도 각도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데 요거를 접고, 양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는데 이쪽은 이제 고정돼서 저는 안 접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날개 두 개 날개를 모아줍니다. 팔은 이 팔 쪽에 이 가드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팔 쪽의 가드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십니다. 팔은 쭉 펴시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 허리 부분 보시면은 이 고정되어 있던 허리 부분을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접으시면 돼요. 뭐 변신은 이 그랑조 시리즈 중에 제일 좀 편한 편이에요. 발 같은 거 좀 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아, 집어 던질까? 아, 진짜. 아, 킷 그지 같아요. 이거 되게. 내가 이걸 왜 사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요 옆구리, 요 사이드 스커트를 요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이쪽도 집어넣었죠.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 제일 편하게 들어갑니다. 요 어깨 가드를 접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좀 펴주세요. 옆으로. 요 앞에 요 클리어 부분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쪽도 클리어예요. 그리고 눈이 보일 수 있게 이걸 위로 올려주시면 페이스 모드 변신이 끝이 났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 아쿠아비트 같은 경우는 팔을 막 이리 줬고 저리 줬고 해야 됐는데 얘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좀 간단하게 좀 변신을 할 수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각도가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좀 뭐랄까, 되게 뭔가 좀 어정쩡해요. 이게 변신을 한 게 맞나? 진짜 씨. 지금 제 솔직한 속마음이 저래요. 저게 던져버리고 싶어요. 어디서 이런 그지 같은 이거를 돈 주고 산 내가 미친놈. 참. 예. 그리고 스탠드를 가져다가 요 밑에다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들어가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리가 이쁘게 정리가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페이스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그랑조트 시리즈 중에 가장 이렇게 완성도 없는 페이스 모드네요. 허접하다고 좀 해야 되나요? 너무 허접한데? 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네요. 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창모 안에 슈퍼 피닉스, 저희 한국명으로는 슈퍼 피닉스이고 일본명으로는 슈퍼 윈저트죠. 일본 발음으로 하면 윈자트예요. 윈자트. 얘네들이 저 발음이 안 돼서 윈자트라고 하더라고요. 슈퍼 윈자트. 발음 참 희한해. 총평을 내리기가 망설여집니다. 쌍욕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총평을 내리자면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아요. 근데 한마디로 줄이자면은 사지 마세요. 이 한마디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요, 가격적인 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약가로 4만 원 후반대였으니까 4만 원 후반대 가격대만 생각하면은 20cm가 넘죠. 그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 덩어리로 생각한다면 가격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반다이나 일본 고토부키야 킷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 가격이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격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을 얘기하자면은 조립감을 들 수가 있겠어요. 조립감이 아주 좋아요. 수월하게 맞춰지고요. 그리고 잘 들어가고 잘 껴지고 합니다. 너무 잘 껴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건 단점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조립감은 쉽습니다. 박스에 표시되어 있듯이 별 3개, 조립 난이도는 노멀, 보통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고요. 이 중국 프라모델들이 이제 사용 설명서가
옛날처럼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서 그런지 조립 설명서를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세련되어 있게 잘 인쇄되어 있고, 그리고 친절하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잘 따라 만드시면 돼요. V타이거처럼 막 번호가 이쪽 번호 다르고 저쪽 번호 다르고 그러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을 들자면은 세련된 리파인이라고 들 수 있겠어요. 뭐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파인을 했으니까 이런 것도 뭐 장점으로 들 수 있겠죠. 물론 이 디자인은 이 호불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단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세련된 디자인과 그리고 좀 패널 라인 많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점을 얘기할 거는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를 얘기하자면은 이 슈퍼그랑조와 아쿠아비트와 비슷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강도에 비해서 관절 강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 문제가 사실 이번 킷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점이 이 플라스틱 재질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요 날개 부분, 요 하얀색 플라스틱 품질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이쪽을 조립을 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움직이는데 그대로 이 부분이 바스러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립할 때는 스핀을 갈아줘가지고 움직이는데 별 문제 없이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움직이는데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녹색 플라스틱 품질이 뭐랄까, 그 3D 프린터에서 뽑아낸 플라스틱 품질 같아요. 거친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금형 사출한 제품이 맞는 건지 아니면 3D 프린터로 뽑은 제품인지 헷갈릴 정도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거는 분명히 단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굳이 이 정도 가동성을 보여주는데 이중 관절을 썼어야 했나 하는 느낌이에요. 팔 관절이나 다리 관절들이 정확히 뭐 이렇게 90도 살짝 넘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중 관절을 써가지고 조립 난이도를 늘렸어야 했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부품 분할을 해준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품 분할을 해줬으면은 강도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립하고 나서 부품이 붙어 있는 강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툭툭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싫으신 분들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아예 붙여버리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발목 관절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전작들과 다르게 이 발목 이 관절이 되게 안 좋아요. 제대로 접지가 안 됩니다. 서 있지를 못하고요. 건들건들거려요. 그리고 단점을 얘기하자면 이 허리의 고정 기믹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좀 약간 그 클릭감이 있게 아니면 딱 맞아가지고 뺄 때 걸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걸리지 않게 그냥 살짝 스무스하게 껴져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움직이다 보면은 그냥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자꾸 움직여요. 껴지는 것도 그냥 껴지고 진짜 뭐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요 다리 요 장식 부분 이 안쪽이 이 바깥쪽과 이 길이하고 크기가 똑같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뭐 걸리는 게 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제약이 큽니다. 변신을 했을 때 다리가 모아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녀석을 요 가운데로 놓고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필연적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가야 돼서 안 좋은 면도 있고요. 자세를 잡을 때 네, 이게 걸리죠. 이렇게 끝이. 다리를 더 벌려서 해도 이게 묘하게 걸려요. 이게 이 안쪽 부분은 좀 짧게 해줬더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단점을 들자면은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너무 잘 움직이는 곳은 너무 휙휙 잘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곳은 좀 뻑뻑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힘을 줘야 되다 보니까 포즈 잡기가 나름 힘들어요. 귀찮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모드 때 이쁘게 변신되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총평을 내리자면은 4만원 후반대, 지금은 이제 예약 끝났으니까 이제 5만원 초반대겠죠. 5만원 초반대 그 예쁜 예쁘다기도 좀 그렇다.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를 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짠. 쓰레기를 산 느낌이라 만들면서도 그리고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도 좀 많이 좀 열이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린다? 뭐 이 사람하고는 좀 원수가 돼야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 주세요. 본인이 만들지 마시고요. 아니면은 만들어 놓고 명절 때 그 조카들 오지 않습니까? 조카들이나 사촌 동생들 오면은 미끼용으로 던져주세요. 그건
그러면 최고일 것 같아요. 방문 걸어 잠기고 미끼용으로 이거 가져 놀라고 그랑조 3종 세트 던져주시고 부시든지 말든지 그냥 네 그렇게 하면은 싸게 나름 그래도 15만원 아래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추천드릴게요. 뭐 이런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릴게요. 추억 때문에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모데로이드 거 만드세요. 아니면은 그 센티넬 거 완성 제품을 사던가. 이번에 그 모데로이드에서 그 킹스 스타일 그랑조 나왔잖아요. 차라리 그걸 만드세요.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그걸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외관은 그게 더 멋있고 프로포션은 그래도 원작 거의 따라갔고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그걸 만들고 싶은데 그 금왕판이 다 매진됐더라고요. 그래서 못 구해가지고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그만 사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와이프 크리가 터져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유튜브 채널의 위기 상황입니다. 돈 못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아이 참.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추억 보정 때문에 사신다면은 모데로이드 조금 킹스 스타일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 모데로이드 이전 판들 있잖아요. 그 이전에 나온 슈퍼그랑조 세트 그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조립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쪽이 원작에 더 충실하니까 원작에 충실한 디자인을 좀 중요시 하신다면 그쪽이 낫겠습니다. 5만원짜리 이 쓰레기 플라스틱 폐기물 덩어리를 사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망치 없나? 네, 여기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리뷰는 마크로스 시리즈를 다시 한번 이게 좀 리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메탈 쪽에서 지금 2개 정도를 좀 골라놨고요. 1개 정도 더 골라서 1월달에는 아마 그 마크로스 그 하이메탈 제품을 리뷰할 생각인데, 생각해보니까 1월달이 애들 방학이네요. 애들 방학이라 1월달은 또 쉬어가는 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요.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뭐 쓰레기 조립하시다가 너무 열받지 마시고, 쓰레기도 나름 뭐 재활용 쓰레기도 있잖아요. 어딘가에는 쓰겠죠. 뭐 이렇게 사촌동생 왔을 때 던져주시고 하시면 그것도 나름 재활용이 될 듯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재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풀 때 이거 집어 던지고 한번 밟아보세요. 스트레스 확 풀릴 것 같아요. 돈 버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네, 이 말 빼먹었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모두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취미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